14.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조건과 잠재의식. 매일 밤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완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하루 동안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잠들기 전에 모두 용서하라. 상대방에게 느낀 짜증과 실망은 그날 모두 털어버려라. 아침에 일어나면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찬 다정한 생각을 하라. 부부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마음의 기능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용한다면 둘 사이 불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산다. 신성한 이상에 대해 명상하고 삶의 법칙을 공부하고 부부 공동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각자의 자유를 즐겨라. 그러면 일심동체를 느끼며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혼을 막기 가장 좋은 때는 결혼 전이다. 너무나 끔찍한 관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결정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애당초 왜 나쁜 단계에 빠져들려 하는가? 애초부터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킬 진짜 원인에 집중하고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불행한 결혼 생활, 불화, 별거, 이혼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다를 바 없다. 부부간 문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과 상호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결혼은 건강한 정신으로 해야 한다. 결혼의 진리는 건강한 영적 기반 위에서 결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은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심장은 사랑을 담은 성배다. 솔직함, 진정성, 다정함, 진실성은 모두 사랑의 양상이다. 부부는 지극한 솔직함과 진정성을 갖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잠들기 전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인도하는 메시지가 담긴 책을 읽어라. 영적인 내용을 논하는 종교서적이나 철학서적 또는 영감을 주는 문학작품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진리를 실천하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축복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마음과 정신의 법칙에 무지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진다. 부부가 함께 체계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혼을 방지하는 최적의 시기는 결혼 전이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올바른 배우자를 끌어당긴다. 결혼은 사랑으로 이어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 부부의 두 심장은 하나처럼 함께 뛴다. 부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고 인생에서 영적인 가치를 쫓을 때 행복은 얻는다. 바로 그때 부부는 서로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원하는 자질과 성품을 계속 생각하면 올바른 배우자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두 사람을 신의 섭리 안에서 함께하게 해줄 것이다. 결혼 상대가 지녔으면 하는 마음가짐에 걸맞은 품성을 나 또한 길러야 한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고 다정한 배우자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나 또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고 다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결혼 생활을 하며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이라 인정하는 행위다. 지금 바로 마음속에서 이상적인 동반자의 존재를 인정하라.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궁금해하지 마라. 잠재의식의 지혜를 무조건 믿어라. 잠재의식은 임무를 달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 내가 도울 필요가 없다. 배우자에게 불쾌함, 원한, 악감정,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배우자에게 실수를 저질러 정신적으로 이혼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생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결혼서약을 충실히 지켜라. 두려움을 드러내는 패턴을 배우자에게 투영하지 마라. 사랑, 평화, 조화, 선의를 투영하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 평화,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잠재의식이 받아 부부가 서로 신뢰, 애정, 존중을 나누도록 해준다. 배우자가 잔소리하는 주된 이유는 관심과 감사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잔소리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고 있다. 배우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줘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이가 아픈데 목수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부부간 문제를 친척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 전문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라. 절대로 아내나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배우자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원망을 키워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다.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면 계속 함께 살 것이다. 체계적인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즐겁고 행복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심상에 그려라. 굳세고 강단 있고 다정하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친절한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라. 이 심상을 계속 간직하면 조화와 평화로 가득한 천국에서 사는 듯한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이다. 여러 달이 지났다. 그동안 신라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렸지만 그녀가 찾는 남성은 만나지 못했다. 신라는 자신이 가망 없는 일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의심을 품고 흔들리고 망설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신라는 무한한 지성이 나름의 방식으로 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세 번째 결혼을 마무리 짓는 최종 이혼 확인서를 받은 신라는 크나큰 안도감과 정신적 자유를 느꼈다. 얼마 뒤 신라는 한 의료기관의 본부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출근 첫날 선임 의사 중 한 명이 신라의 사무실로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신라가 본부장직 면접을 본 날 남성은 의학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다른 도시에 가 있었기 때문에 둘은 초면이었다. 남성이 들어오는 순간 신라는 그가 바로 자신이 탔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남성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데이트를 시작하고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신라에게 청혼했다. 이후 결혼한 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남성은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힘있고 자신감 넘치며 결정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과거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이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된 그는 영적 세계에 깊은 관심을 두기도 했다. 신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최대한으로 되새겼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 마음과 감정을 원하는 것에 일치시키자 그것이 신라와 한 몸이 되었다. 해답이 찾아올 것이다. 이혼은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여서 모두에게 걸맞은 일반적인 해답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애초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이 정답이 아닐 때도 있다. 이혼이 한 사람에게는 정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거짓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보다 이혼한 사람이 더 진실하고 고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담한 한 여성은 폭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마약을 사기 위해 습관적으로 아내의 돈을 훔쳐가는 남편을 두었다. 그녀는 결혼은 영원히 지켜야 할 신성한 행위이며 이혼은 부도덕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결혼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결혼이며 두 개의 심장이 조화롭고 성실하며 진실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말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행동은 바로 사랑이다. 이 설명을 들은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누군가가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괴롭힘, 폭력을 모두 감내하는 것은 신의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가슴 깊이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도를 구하라. 언제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으며 해답이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아라. 영혼의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안내자를 따라라. 그 안내자는 나에게 평화롭게 말을 건넬 것이다. 이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을 생각하는 젊은 부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떠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고 외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성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이 생각은 결국 강박감이 되었다. 남성의 정신적 태도를 구성하는 것은 이별과 의심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전부 그가 혼자 느끼는 감정이었다. 잠재의식에서 계속 이별을 생각하니 행동은 잠재의식을 따랐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즉 인과관계의 법칙은 존재한다. 생각은 작용이다. 잠재의식은 반응은 반작용이다.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요구했다.
그가 두려움에 떨며 예상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혼은 가장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법적 절차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 부부의 마음은 원망, 두려움, 의심, 분노로 가득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의 심신을 약하고 지치게 만든다. 증오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며 사랑은 부부 사이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부부는 배웠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심리작용의 법칙을 몰랐던 부부가 마음을 잘못 사용한 탓에 결혼 생활에 혼돈과 고통이 들이닥쳤다. 내 제안에 따라 부부는 다시 함께 살며 기도요법을 실험했다. 서로에게 사랑, 평화, 선의를 베풀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조화와 건강, 평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했다. 매일 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상대에게 시편을 읽어줬다.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며 각자의 잠재의식에 유익한 자극을 불어넣은 끝에 오늘날 부부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배우자를 칭찬하라.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아내의 정당한 갈망이 이 남편을 더욱 멀리 밀어내는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아내의 모든 장점을 크게 칭찬하라. 잔소리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배우자가 특정한 패턴을 따르도록 만들고 싶어서이다. 이는 배우자를 떠나게 만드는 몇 안 되는 확실한 방법이다. 아내와 남편은 상대의 사소한 잘못까지 들들 볶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주고 배우자의 건설적인 자질과 멋진 성품을 칭찬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뒤끝있게 굴거나 아내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간통에 포함되는 행동 중 하나는 숭배다. 여기서 숭배는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에 정신적으로 집중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속으로 아내에게 원망을 품거나 겉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겠다는 결혼 서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뒤끝있고 억울해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남편일지라도 모진 말을 삼키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하면 사력있고 다정하며 정중한 배우자가 될 수 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억누르는 일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상대를 칭찬하며 정신적 노력도 더하면 반목을 일삼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화, 조화, 사랑을 잠재의식에 주입한다면 아내뿐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욱 잘 지낼 것이다.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면 결국 평화와 조화를 누린다. 배우자를 향한 비판과 불평을 멈춰라.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이웃이나 친척과 의논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웃에게 존이 제 친정어머니에게 너무 무례하고 술을 퍼마시는 데다가 계속 저를 학대하고 모욕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내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남편을 비하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게다가 남편의 단점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 단점은 자기 마음속에서 사실로 굳어진다. 남편의 단점을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내다.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산다. 친척들이 해주는 조언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다. 친척들의 시선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법칙인 황금률에서 벗어난 조언은 좋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와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친구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배우자와 싸운 일은 혼자 간직하라. 배우자를 향한 비판과 불평도 삼가야 한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을 새 사람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눈치 없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시도는 바보 같은 일일 뿐이며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행위는 그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파괴하고 고집과 원망만 키워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이끈다. 물론 서로 맞춰가는 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관찰한다면 평생 고쳐나가도 모자란 수많은 단점이 보일 것이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은 문제를 일으켜 이혼 법정에 가고야 말겠다는 생각과 같다. 고통을 자초하는 생각이다. 이 세상에 바꿔야 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는 방법. 첫째, 매일 사소한 실망이 쌓여 짜증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상대방이 하루 동안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무한한 지성이 모든 방면에서 나를 인도한다고 확신하라. 평화와 조화, 사랑이 담긴 다정한 생각을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온 세상에 전하라. 둘째, 아침 식사 기도를 올려라. 맛있는 음식을 포함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축복에 감사하라. 아침 식사 중에는 문제거리나 걱정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다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다. 아내나 남편에게 늘 고마워. 나는 온종일 당신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하라. 셋째, 밤 기도는 남편과 아내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하라.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배우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라. 비난, 비판, 잔소리 대신 감사와 선의를 생각하라. 가정을 평화롭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랑, 아름다움, 조화, 상호 존중, 신앙, 긍정적인 요소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미래의 배우자가 지녔으면 하는 자질과 성품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도 나도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자질과 품성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영적 질서에 따라 깊은 파도를 일으켜 둘을 하나로 맺어줄 것이다. 부정적인 과거의 패턴을 깨라.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신라가 얼마 전에 내게 물었다. 지금까지 3명의 남편과 살았는데 그들 모두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었어요.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가정을 주도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남성들만 끌어당기는 걸까요? 나는 신라에게 재혼하기 전 2번째 남편이 될 사람이 첫 번째 남편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당연히 몰랐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줏대없는 남성인지 알았다면 재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3번째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의 원인은 신라가 결혼한 남성들이 아닌 신라의 성격에 있었다. 신라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통제권을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자신이 관계의 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배우자를 끌어당긴 것이다. 하지만 신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자신과 대등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했다. 잠재의식의 그런 심상은 신라가 주관적으로 원하는 남성을 끌어당겨 왔지만 그 남성은 신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이 패턴을 깨려면 신라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절차를 배워야 했다. 마침내 신라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배웠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과거의 패턴을 깨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끌어당기기 위해 신라는 다음의 화건을 사용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남성의 특징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 끌어당길 남성은 강한 힘을 지녔고 다정합니다. 일에서 성공했고 솔직하며 충직하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하며 사랑과 행복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원하고 나도 그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솔직하고 진실하며 다정하고 상냥합니다. 나는 그에게 줄 멋진 선물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에게 줄 선물은 선의와 기쁜 마음, 건강한 몸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면 그도 내게 같은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신성한 지성은 이 남성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내 잠재의식이 지닌 깊은 지혜는 나와 이 남성을 맺어주기 위해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 남성은 만나는 즉시 서로를 알아봅니다. 나는 내 요청을 들어주는 방법을 아는 잠재의식에 이 요청을 보냅니다. 잠재의식이 내게 줄 완벽한 해답에 감사합니다. 신라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매일 반복했다. 마음속으로 계속 이 기도를 되뇌면 자신이 원하던 자질과 품성을 갖는다는 진리를 굳게 확신하며 확언했다. 지금 나는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충직하게 의리를 지키는 남성, 평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남성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내가 흠모하는 여러 자질이 지금 내 잠재의식 깊은 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질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스며들어 나도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알며 이 법칙에 따라 내 잠재의식의 믿음에 부합하는 남성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잠재의식이 진짜라고 느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내가 이 남성에게 평화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내가 지닌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도 그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유를 누리며 존중합니다. 이 확언을 잠재의식에 불어넣는 훈련을 계속하라.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리던 자질과 품성을 지닌 남성이 나에게 끌어당겨져 오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잠재의식이 지성을 발휘해 열어준 길 위에서 나와 그는 만날 것이다. 잠재의식이 꾸준하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을 일으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가진 최고의 사랑, 헌신, 협동을 주겠다는 간절한 욕망을 가져라. 잠재의식에 베푼 사랑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받아라. 이상적인 아내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다음을 확언하라. 지금 나는 내게 딱 맞는 여성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내면에서 신성한 사랑이 작용해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이룹니다. 나는 내가 이 여성에게 사랑과 빛, 평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이 여성의 삶을 충만하고 경이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내게 딱 맞는 여성이 갖춘 자질과 성격을 말하겠습니다. 영적이고 충직하게 의리를 지키며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우며 행복합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서로에게 끌립니다. 사랑, 진실, 아름다움만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맞이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거나 배우자의 돈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고 결혼한다면 이는 진정한 결혼이 아니다. 진정성, 솔직함,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혼은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가면 무도회에 불과하다. 일하는 게 지긋지긋해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전제의 기초에 생각하고 있다. 마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쓰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안정적인 삶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누릴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기술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부와 건강을 풍족히 누릴 것이다. 부는 배우자나 부모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건강, 평화, 즐거움, 영감, 인도, 사랑, 부, 안정감, 행복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자신 안에 내재한 힘을 알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마음의 법칙을 계속 사용하면 찾아온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끌어당기는 법. 지금까지 책을 읽었다면
이제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남편상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훌륭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다. 밤에 안락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라.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라. 그리고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